별 관심이 없는데 뉴스의 포탈을 차지하고 있는. 별 관심 없어요? 나 이거 누가 패러디해서 올린 거라고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떠있길래. 난 이분이 아직도 장관인 줄 알았더니 아니시더구만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네. 대선에 출마했다. 공식화했다. 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네, 민주당이 2명이나 생겼죠? 정세균과 박용진. 설마 이 둘을 놓고 단일화라고는 하지 않겠죠? 네.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공식화한 사람은 둘밖에 없으니까. 웃지 말아요. 이분들은 지금 네. 대선 출마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인데 왜 웃어요? 아니 네. 근데 그 정세균 총리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박용진은 네. 출마 보증금이나 좀 준비를 해놓고 지금 하시는 건지 돈이 있나 모르겠는데. 출마 이후에 너무 행보가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분이 출마가 이 당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는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쭉 해왔는데 네. 아무튼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JTBC에 어제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인터뷰에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내용이 없는데 아니, 왜 놀라? 아니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 뭔가 이제 막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진행자가 인터뷰를 잘 진행을 못한 건지 하여튼 답변도 별로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앵커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 총리 대행으로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후임 총리가 아직 청문회도 안 했고 또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퇴임하신 것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래전부터 재벌권 선거가 끝나면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명권자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 양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재벌권 선거가 끝나면 제가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후임 준비를 너무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러네요. 이미 이 사람이 그만둘 거라는 거 몇 달 전부터 알았다는데 그때부터 준비한 사람이 김부겸은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분 2명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성 한 분하고 뭐 이렇게 다른 분 2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표도 있었다고 하는 끔찍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세균 총리가 후에 끝난다 그러니까 보궐 후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보궐 끝나고 한 달 있다 할지 하긴 두 달 뭐 있다 바로 할지 끝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죠? 보궐이 끝나자마자 마치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이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휙 총리 자리를 던져버리는 것도 이게 우더른으로서 당의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지 사실은. 근데 사실 좀 저는 그렇죠. 예. 지금 정세균 전 총리님 주변에 지금 있는 보좌관들 조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분의 이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놨는지 누가 이분에게 총리님 대권입니다 라고 뻔뿌질 정말 허황된 뻔뿌질을 했는지 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또 뭐 의원부터 해가지고 총리까지 뭐 다 하셨던 분이니까 네. 그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진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란 게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대선 나가셔야죠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후보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내 차례인가? 내 차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를 슬쩍 하면 들어가는 거지. 얘기를 하면 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분은 뭐 예전부터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해봐야죠. 지금 코로나 방역 부분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확산 위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욕심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의 또 영원한 희망일 수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던졌다는 게 나는 좀 서운하기는 해요. 이분이 혹시 이 점쟁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차기 야권의 대선 후보로 오세훈이 나올 거니까 이미 한 번 이겨보신 설마. 총리님이 무조건 됩니다라고 펌핑을 한 게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이 등장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더 쫄고 있는 분이 이낙엽 씨죠. 그렇죠. 왜냐하면 캐리어가 겹치거든. 비슷해.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쪽은 약간 지금 이게 그 짜가 느낌이 나고 짝퉁 느낌이 나는 반면에 네. 이 양반은 뭔가 조금 그 럭셔리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같은 총리 출신이라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 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교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JTBC 그 인터뷰에서 물어보는데요. 앵커 질문. 지금 여당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출신 지역 그리고 현 정부에서 총리도 둘 다 했었고 종로를 지역구로 둔 것도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이고요. 저는 기업인 출신이죠. 그런 점이 매우 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둘 다 별로 수신이 안 좋은데? 이제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입으로 이낙연 전 총리와 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17일에 정세균 전 총리 대선은 기정사실화한 기사가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시작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까지 지금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뽑는 게 9월이니까 네. 6월 말부터는 이제 입장 대선, 표명하고 운동해야 되는 레이스를 거죠.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미 레이스에 뛰어든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존재감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출신 총리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금 상대적으로 정 전 총리의 입지를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지금 둘이서 비비면 이게 후보 상황에서 둘이서 비비면 네. 본인들이 이 1, 2위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잘할 수 있는 도박이에요. 그렇죠. 베팅할 타임인 거야. 네. 근데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도나 이런 걸 봐서 월등한 후보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자충수밖에 안 돼. 둘이 단일화를 해서 뭉치거나 뭘 하거나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면 이 공통점이 시너지가 될 수 있겠네. 내가 보기엔 둘 다 절대 안 할 거고 근데 시너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이미지 때문에 서로가 서로 상대방 표를 깎아먹는 짓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나왔느냐? 이걸 한국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의 주류 그룹이면서 아직 특정 대선 주자에게 쏠려 있지 않은 친문재인계 진영 결집에 정 전 총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친문재인계 진영은 후보를 못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네. 아직 안 나왔다는 근데 거죠. 늘 얘기하지만 뭔 개 이러고 말하지 말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 문재인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촛불 민주주의를 통한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의 그냥 상징성이 돼버린 거지. 문재인하고 친해야만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걸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지, 제가 문파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의원이 없어. 존재하지 않지만 당내 최대 개파거든. 언제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내 모든 결정을 만들어냈던 게 문파야. 그러니까 그러네. 오늘 아침에 그 하태경 의원도 그러더만 친문이라고 누굴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친문은 누구며 도대체 그 문파는 누구인지 우리는 편파니까 네. 우리는 우리는 편파니까. 확실하잖아. 근데 우리는 편파.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 내가 문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누군지 우리나라의 최고로 힘있고 가장 강력한 개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문파입니다라고 나서는 후보자나
국회의원이 하나가 없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고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도록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총선 뭐가 따로 있냐고. 총선 180석도 문파가 만들었고 당내 대표나 뭐 이런 거 원내 대표도 다 문파가 만들었다는데 왜 정작 내가 대놓고 문파하겠습니다. 내가 문파의 어떤 이걸 계승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다 없어. 사실 그렇게 치면 촛불 그 시위도 문파가 있죠. 문파가 있죠. 네,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 정치를 문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진짜- 확실한 사람은 없어. 실명이 없어. 저희 편파는 네. 강력하게 문파의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게. 거의 누가 이 문파들을 다 조정을 하죠?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의 배우는 누굽니까? 우리의 사상적 이게 약간 배우는. 붉은 악마 생각이 나네. 붉은 악마가 그 왜 붉은 악마 처음에 서포터즈 연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목표는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돼서 자기들 해체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문파가 돼가지고 다 해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문파야. 다 문파야. 뭐 그런 느낌인가? 미소 천사님이 국민이 문파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이 문파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문파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저요. 강소마님이 문파 배우는 무난하라고 해줬어. 네. 저요. 저 배우 할래요. 문파 배우 할래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문파들의 뭐를 끝내야 된대. 뭐 행포를 행포를 끝내야 끝내고 된다. 뭐. 근데 독주를 끝내야 된다. 한 번도 끝낸다고 했다가 끝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슨 문파가 실체도 없는데 무슨 행포를 하는 꼴인 그러니까 거죠? 실체도 네. 없다는 사람한테 맨날 판판이 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문파를 계승하는 사람은 없어. 야 이건 뭐 은둔 고수도 아니고 투명 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정치 조직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 거냐 말이야. 그렇죠. 네? 신기하네. 예. 그림자 정부래요. 그랬네. 네. 대한민국은 문파로 불리는 그림자 정부의 조종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네. 뭐 정정 총리는 이제 뭐 레이스도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 총리의 개를 SK개라고 한대요. 나 이거 처음 알았네. SK개 세균개. 세균계. SK개. 난 순간적으로 SK SK 출신인가? 텔레콤하고 이분은 쌍용 출신이에요. 아, 쌍용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 전현직 SK계 전현직 의원들이 뭐 이렇게 여의도 복귀 시점에 맞춰서 대선 캠프 준비하고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SK가 누군지 이렇게 써 있는데 김영주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뭐 총리 시절 보좌했던 김성수 총리실장, 그 다음에 국민일보 보니까 원외에서는 원조 SK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근데 최재성 정무수석은 또 문재인 뭐 저기로 아까 친문이라면서요? 친문으로 엄청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언론에서 아니 친문으로- 언론에서는 또 네. 친문으로 해놨. 그러니까 언론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언론이 문파의 그 존재하고 소속은 아무도 안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뭐 잘 흐릿해서 안 보이면 문파 같은데 네. 대부분 꺼내놓으면 다 아니야. 그 이상해.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세 군데에서 네 군데. 네 군데에서 한 건데 지금 보면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접합도에서 이지사 33%, 이낙연 전 대표 11%, 네. 정청래 4%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내가 보기엔 11% 이상 더 얻어낼 수가 없어 정청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왔다. 바통 터치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가져와도 그래 봐야 이재명 지사의 반도 안 10%대 돼요. 4%밖에 네.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를 던져버린 이 시점. 사실 출마야 어느 시점에도 할 수 있지만 왜 지금일까? 왜 지금일까? 그리고 왜 좀 더 지금 있는 그 당내의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방역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다 해놓고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죠. 마치 귀찮은 자리 던지듯이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